이 시간 함께 해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매니저님과 방송을 할 때 지수가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많이 맞습니다. 올랐는데도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양 시장이 그래도 장중에는 소폭 좀 지지부진했지만요.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가 시총 3위에 올라서면서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종가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을 놓고 봤을 때는 양시장 또 양매도가 이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주에 있을 빅 이벤트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는 좀 3대 지수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여전히 연준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가 일시적이다라는 발언이 나왔지만 사실상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고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사실상 금리 인상이라든지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 좀 크게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자체는 특히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떤 관망 장세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는 구간이고 FOMC 회의 이후에 어떤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내 증시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코스닥 증시를 4월 말부터 꾸준하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으로 조정 흐름이 연출됐었고요. 최근에 또 이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으로 증시가 좀 크게 한번 흔들렸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FOMC 회의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 IT 섹터,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전일을 필두로 서서히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과대납폭이 나왔던 섹터들 위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서서히 시장과 상관계수가 좀 적은 정책 관련 섹터들 위주로 좀 우리가 좀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확실하게 FOMC 회의 이후에 또 확실히 악재가 됐던 호재가 됐던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에 우리가 확실한 섹터가 정해졌을 때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좀 차분하게 정책주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좀 안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는 돼야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확실히 결정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 FOMC 회의 이전까지는 시장 상관계 수가 적은 정책주 쪽을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의 적중률을 빛내고 계시네요. 오늘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들이 어떻게 되는지 10위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 언택트 차지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있어 보이고요. 해운주가 2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3위에 인수참여, 4위에 2차 전지 테마가 핫했고요. 시멘트 오늘 모든 테마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시멘트 가격 급등세로 오늘 핫한 테마로 자리매김했고요. 그리고 백신 공급이 지속되면서 엔터주 요새 간간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건설주 7위, 제약바이오 8위, 스판덱스 시장 호조가 전망되면서 9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메타버스 여전히 핫한 주제로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을 열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들이 랭크가 됐을지 종목명과 종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오늘 또 한 번 올라주면서 시총 3위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하고요. HMM 전환사채 이슈로 내렸습니다. 쌍방울 오늘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이스타항공 인수전에서도 단독 입찰을 앞두고 있어서 쌍방울 오늘 급등 보여줬고 하림은 이 입찰에서 빠지게 되면서 오늘 하락세 면치 못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고려시멘트 25.18%나 올라줬습니다. SM 또 소속 가수들의 앞으로의 매출 향상이 기대가 되면서 8.28% 올라줬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해외 수주가 기대되면서 5%가량 상승 탄력 연출했습니다. 네이처셀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14.75% 상승했고요. 효성 TNC 7.89%, 자이언트 스텝 9.4% 오르면서 오늘 핫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 좀 들여다봐야겠는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당연히 카카오 살펴봐야겠습니다. 6거래일 연속 올라줬습니다.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커머스 합병도 추진 중이라고 하고 하반기에 빵빵한 자회사들의 IPO를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뭐 카카오는요. 단기적으로 고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1년 한 3개월 만에 지금 주가가 4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어요.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에 확실하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카카오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뭐 지수가 코스피가 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됐던 이유도 오늘 카카오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커머스 시장을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커머스를 흡수 합병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오늘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젠 코스피 네이버를 제치고 시총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IPO 대어라고 할 수 있는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의 어떤 코스피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 있고요. 또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가치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의 어떤 가치가 한 44조 정도를 평가를 받고 있고요. 카카오톡의 기업 가치가 한 21조 정도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최소 66조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64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다만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작년 3월부터 꾸준하게 추세 상승이 나와주면서 거의 400%, 거의 4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연출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바로 접근하기에는 또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또 차익 매물이 되고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올해 좀 가장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상장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 있기도 하고요. 또 이커머스 시장, 또 웹툰 시장의 확대, 또 그리고 카카오 엔터의 어떤 출범으로 인해서 앞으로 또 호재는 분명히 남아 있지만 상당 부분 이 주가에도 반영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익저가를 높여가고 목표가를 좀 짧게 대응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신규 매수는 좀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스탑이고요. 예,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겹호재가 지속되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고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편이 좋은 위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대형주죠. SK이노베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사업 부문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증권사의 평가 속에서 SK이노베이션 크게 올라줬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고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꾸준하게 한동안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LG화학 간의 어떤 법정 분쟁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 상당 부분 어떤 악재, 주가의 상승을 발목을 잡았던 악재들이 좀 많은 부분 해소가 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 배터리 사업부에 굉장히 지금 저평가 요소가 좀 부각이 됐던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 3.96%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가치가 45조 원 전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가치가 지금 6조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지금 미국의 전기차 완성차 업체 중에서 2위라고 할 수 있는 포드와 최근에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하면서 포드가 지금 적극적으로 전기차 투자 확대를 지금 선언을 했는데 같이 SK이노베이션과 함께 지금 배터리 셀을 공급을 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새로운 먹거리로 포드와 손을 잡고 전기차 또 전장 사업에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도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 WTI 서부 텍사스산 중주유류가 배럴당 70달러를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100달러 선까지 배럴당 100달러 선까지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요. 오늘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박스권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강한
강한 거래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또 그리고 포드와 최근에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또 그리고 전기차 투자에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악재가 반영이 됐고요. 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해서 충분히 저평가 국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도 매수 가능하다는 판단에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사업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판단 속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 포드 업무 협약이라는 호재도 있고 그리고 유가 상승도 무시할 수 없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핫했던 시멘트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인데요. 부동산 정책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이기도 하고요. 시멘트의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앞으로 가격 상승 더 견인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려 시멘트도요.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뭐 SOC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또는 부동산 대규모 공급 대책 관련해서 사실상 실질적인 수혜 종목은 사실상 시멘트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어떤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뭐 시멘트 대란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고려 시멘트라는 종목이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안착을 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는데 앞으로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여권 인사들 또 야권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부동산 공급 대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차기 대권이 내년 3월 9일인데 9개월 안쪽으로 지금 진입한 상태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앞으로 2025년까지 2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만 일단 분당 신도시의 3배가량 3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발언이 나왔고 오늘도 이제 유승민 의원이 다시 한번 100만 가구, 수도권에 100만 가구로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뭐 시멘트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차기 대권의 최대 정책 수혜로 또 그리고 핵심 의제로 부동산 공급에 대한 얘기는 정책들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앞으로 뭐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공급 물량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시멘트 관련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5%나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는 고의견을 드리겠고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종목도 또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는 신규가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6위를 차지한 SM입니다. 요새 괄목할 만한 엔터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이브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고 오늘 SM이 큰 폭으로 올라줬는데요. 소속 가수인 NCT가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 향상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회사 상장도 앞두고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그러면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SM도요. 제가 고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달 7월 14일부터 사실상 이제 공연에 100명 미만만 입장이 가능했었는데 7월 14일부터는 이제 4,000명이 최대 4,000명이 공연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콘서트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엔터주주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확진자 추이도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77일 만에 300명대로 확진자 추이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엔터 관련 종목들은 가장 크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주요 핵심 수혜 섹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작년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뭐 음원 매출뿐만 아니라 뭐 온라인 콘서트 매출 또 그리고 굿즈 상품들의 어떤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엔터 관련 종목들이 비교적 선방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로나 여파가 완화됐을 때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섹터도 저는 엔터 관련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제 시진핑 방안에 대한 또 조기 방안에 대한 어떤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방안이 곧 한한령 해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엔터 관련 종목들의 정말 강한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SM 같은 경우는 또 그중에서 또 최근에 엔터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연출됐던 이유는 카카오에서 다시 한번 또
그 지분 인수설이 돌면서 SM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좀 급등 흐름이 연출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이그룹 NCT의 어떤 급부상으로 인해서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오늘 또한 장중에 10% 이상의 상승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뭐 자회사 DOU 또 코스닥 상장 기대감까지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엔터 관련 종목들의 상승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계속해서 줄어듦에 따라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콘서트 재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엔터 관련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판단에 고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 상승 여력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오랜만에 효성 TNC 살펴볼 차례입니다. 9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스판덱스 수요 회복의 영향으로 인기 검색 상위에 간간히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이 이슈가 도래가 됐는데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효성 TNC도요. 제가 고 의견 드릴게요. 일단 효성그룹의 어떤 주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판덱스입니다. 합성 섬유의 스판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섬유의 어떤 반도체라고 불릴 정도로 스판덱스가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이 효성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효성그룹에서 이제 섬유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어떤 이제 친환경 또 특히 수소차 사업에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제 수소 동맹이라고 하죠. 뭐 현대차라든지 SK 그리고 포스코, 효성그룹이 4대 그룹이 손을 잡고 어떤 이제 수소 동맹을 좀 선언을 했는데 9월 달에 이제 출범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소 관련된 가장 이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됐을 때 효성 TNC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제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효성 TNC가 이제 수소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효성 그룹주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수소 모멘텀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요. 효성 TNC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거의 8%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는데 바로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 상승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근데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사상 최고치에 경신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물량 소화를 마무리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단기적으로 85만 원 라인대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정부에서도 지금 수소 사업을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원전과 함께 최근에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게 수소 에너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효성그룹이 가장 최대 수혜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안에서 효성 TNC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가능하다라고 판단해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경제 어벤져스로 인해서 효성그룹주 전반에도 좀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 한 번에 열어볼 차례입니다. 네, HMM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켜주셨는데 이 중에서 탑픽을 꼽자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중에서 이제 탑픽 종목은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VFX 특수 효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시각 효과 부분에서 이제 절대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뭐 VR 또 AR 그리고 또 XR이라고 확장 현실 관련해서 실감 현실 관련해서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6년도에 디즈니와 이제 협력사로 등록을 마쳤는데 디즈니 플러스 상장 기대감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국내 상륙 기대감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 자이언트 스텝이다라고 이제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국내만의 어떤 테마성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 관련 종목들 중에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또 그리고 또 한빛소프트, 자이언트 스텝이 가장 강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게임 관련된 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뭐 사업이라든지 또 그리고 뭐 학교 방과후 활동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계속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VFX 관련해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기도 하고 콘텐츠 관련해서 이제 매출 비중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광고물 제작에 한 14%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휴먼 로봇 빈센트를 국내 최초로 이제 공개를 했는데 AI 또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자이언트 스텝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도 최근에 이제
박스권 횡보 흐름이 연출되다가 오늘 강력한 상승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21선 라인대를 강하게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은 지금 뭐 최근에 미국의 로블록스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시장이 불안했을 때마다 제일 강하게 반등 흐름이 연출됐었는데요.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이 국내에서는 선익 시스템과 한빛소프트와 더불어서 메타버스의 상승을 가장 크게 견인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상륙했을 때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을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랑 손절가도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47,700원 라인대에 안착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52,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한 10% 이상의 수익이 한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돌파 시에 57,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42,0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종가상 42,000원 라인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무료 방송 계획 오늘 있으실까요? 네, 이제 오늘 제가 운영하고 있는 클럽에서도 프롬파스트라는 종목으로 좀 상한가 수익을 하루 만에 챙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시장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책 관련 섹터들, 또 차기 대권이 9개월 안쪽으로 남은 시점에서 정책 관련 종목들은 아주 강한 시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정책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4시 30분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시 30분 무료 방송 오늘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엔스탑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